대기업 시청자 SY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SY 관련해서 오늘 또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재건주 오늘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 함께 분석을 해볼 거고요. 이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포인트들이 뭔지 그리고 주가 분석까지 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볼 테니까 영상 좀 집중해 주시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푸틴이 오늘 지금 1시간도 안 된 뉴스인데 이 현실에 기반한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이 준비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자,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와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2월 달이었죠. 그때 당시에도 미국 언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종전의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1월 달 당시에도 이 미국에다 비공식 채널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던 시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해만 들어서 3번 이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푸틴의 현재 휴전과 종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재건주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포인트들이 있는데 현실에 기반해서 이 종전 협상이 준비됐다.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협상 결렬했던 조건을 내가 조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라도 내가 종전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로 만약에 이 기존에 했던 협상 결렬됐던 조건들 있잖아요. 뭐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가 가장 역시 제일 클 것 같은데 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 뭐 이 돈네츠크 지역을 어느 정도를 양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부 양보해 주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와 관련된 이 제목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쓰여져 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 푸틴이 협상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조건을 완화하고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한층 더 이 재건주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건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 이 결국 영토 문제에 대한 합의가 제일 클 것 같죠. 러시아는 결국 이 크림반도랑 그 다음에 이 도네츠크 지역을 다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정 못한다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율이 얼마나 잘 될까가 좀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. 자, 22년도였죠. 그때 22년도 협상 테이블이 4차까지 열릴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이 됐었거든요. 처음에는 이 문제로 가지고 협상이 진짜 될 뻔했어요. 당시에는 이 러시아가 정말 빠르게 밀고 들어오면서 키이우가 점령을 하려고 했었잖아요. 근데 결국 키이우가 점령이 안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젤렌스키도 처음엔 나도 이 도네츠크 지역을 주려고 했었어요. 근데 서방 국가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얘네들이 러시아도 이 키이우를 점령하는 걸 실패하다 보니까 아, 이거 안 줘도 되겠다. 이런 판단이 드니까 결국에는 이 영토 문제가 결렬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두 번째는 뭐 나토 가입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나토 가입 문제는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.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뭐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서방 국가 지원에 대한 문제. 아무래도 이번 2월 달이었죠. 당시에 그때 이제 그 푸틴이 미국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라면 이 서방 국가 너희들의 지원만 없으면 이 전쟁은 금방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서방 국가의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 이 재건주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휴전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이 서방 국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자라고 하면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저번 달 2월이었죠. 이때 상의원은 통과를 한 상태고요. 근데 문제가 뭐다? 이 하의원을 현재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하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대부분의 집권을 하고 있고 이 공화당 의원들의 대부분 말은 그래요. 이제 나는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. 지금까지 성과도 없고 이 사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까지 쓴 게 여러분들 100조예요, 100조. 100조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추가로 넣을 게 78조거든요. 이 78조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하냐 마냐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재건주에게는 더욱더 호재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푸틴 계속해서 이 서방과의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고요. 그리고 이어서 이 교황청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좀 그만해라, 그만 싸우고 백기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한테. 그래서 뭐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죠. 이제 이분께서 이 종전 협상을 좀 촉구해서 이 백기들 용기를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교황청의 말로는 이 백기라는 게 항복이 아니라 이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, 결국에는 이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침략을 끝내는 것이 협상을 위한 해법 조건이고, 침략자들이 먼저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교황님까지 나서서 좀 인자한 말씀까지 하고 있는데,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이 열려서 다시 한 번 더 재건주도 올라가고, 사실 이 주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시민들의 이 생명과도 달린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시급하게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. 자,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차트를 보게 되면 앞전에 이제 재건 관련주가 한창 23년도에 불었을 때 큰 상승이 나왔고, 이후로 좀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미국인가의 언론인 인터뷰를 통해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고, 다시 한 번 또 이슈가 줄어들고 다시 한 번 더 또 언급을 했다. 그래서 이 과거를 우리가 좀만 돌이켜보면 지금 답이 나올 것 같은데, 제가 앞전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, 이제는 가능성 가지고는 안 된다, 진짜 협상 테이블이 열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6,000원대 구간, 5,000원대 구간을 볼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저는 이러한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오고 있고, 실내에 좀 협상 테이블이 진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가장 그러한 근거로는 일단은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이번에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이랑 이 트럼프의 구도가 될 것이 명확하게 졌죠. 명확해진 만큼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?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 이랬거든요. 그러한 만큼 이 트럼프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갈수록, 그리고 이렇게 지금 푸틴이 계속해서 피력 의지를 보내는 것도 이 미국 대선이랑 좀 맞물려 있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가능성들, 그리고 푸틴이 이번에 벌써 3번이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비롯해 봤을 때는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재건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,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, 자, 오늘의 상승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이 기존 대비해서 더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. 자, 앞전에 16%였나요? 이때 앞전에 갔을 때 거래대금이 350억밖에 안 터졌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거래대금 터졌을 때 당시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거래대금이 지금 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,000억 넘게 터지고 있다라는 점은 새롭게 이 매물 소화하기 위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, 이 바닥권 구간에서.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는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. 자, 기존에 이 전고점 부근이었던 4,600원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좀 새로운 고가로 갈아치우면서 4,9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고, 여기서 재료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재료만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5,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과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타점이라던가 중요한 가격대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